그럼 내일은 어떤 이슈가 투자자 여러분을 찾아갈지 매일경제의 내일신문 체크해 보겠습니다. 내일장 여신 첫 번째 기사입니다. 네, SK하이닉스 이번에 1분기 깜짝 실적 발표했다라는 헤드라인이 올라와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올해 1분기에 깜짝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1분기 매출액 17조 6,391억 원, 영업이익은 7조 4,405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작년보다 매출은 41%, 영업이익은 157% 늘어난 수치입니다. 삼성전자를 2분기 연속으로 추월했습니다. 이번 실적은 HBM을 비롯한 고부가 가치 메모리 제품 판매가 증가한 점이 주도를 했습니다. 계절적으로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확연히 달라진 경쟁력을 입증했는데요. SK하이닉스와 반도체 전반에 대한 부분 성하준 매니저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SK하이닉스가 메모리 업계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역대급 실적을 올렸습니다. 2분기 연속으로 삼성전자를 추월했다고 밝혀졌는데요. 이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이 차익 실험 매물이 쏟아지면서 오늘 주가는 약세로 마감한 모습이었습니다. 시장이 이를 호재로 받아들이지 않은 건지 아니면 관세 영향 때문인지 그 원인이 좀 궁금한데요. SK하이닉스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지금 입장에서의 오늘 SK하이닉스의 움직임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관세 영향이 가장 크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최근에, 최근이 아니고 오늘이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줄줄이 지어 나왔는데, 뭐 웬만해서는 예상치를 상회하거나 예상치에 부합하는 경우의 흐름들을 좀 많이 가져왔습니다. 물론 조선업황에 관련된 부분들이 또 호황을 또 이끌어내면서 관련 종목들은 좀 상승세를 이끌어내기도 했는데, 아무래도 반도체와 자동차 이 두 업종 관련해서는 관세 영향이 워낙 크다 보니까 SK하이닉스에 대한 실적이 비교적 서프라이즈, 또 2분기 연속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을 뛰어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가가 그 내용들이 주가에 반영되지 못했던 부분들은 아무래도 관세 영향이 일단 가장 크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 입장에서는 오늘 하루의 흐름만 놓고 보셔서는 안 될 것 같은 게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저녁에 한미 관세 협상이 또 이루어지는 그 주요 이벤트가 남겨져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 보니까 그 관세 협상이 만약에 성공적으로 단 한 번만에 이루어진다라 그러면 아무래도 자동차, 반도체, 우리나라의 대표 수출 종목들, 대표 수출 업종들에 대한 관세 우려가 좀 일부 해소될 수 있다라는 점까지 생각을 해본다라 그러면 당연히 오늘은 실적은 일단 알겠어, 잠깐 있어봐 하고 주가가 좀 쉬어갈 수밖에 없는 당연한 흐름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오늘의 흐름만 놓지 말고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SK하이닉스의 움직임 저는 매우 좀 긍정적으로 계속 보인다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한마디로 쉽게 표현해드리면 돈 되는 시장을 잘 찾아간다. 그러니까 잔치집을 잘 찾아가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다들 아시겠지만 AI 열풍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아무래도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고부가 가치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해 나가면서 주요 고객사도 확보를 해놓은 상태다 보니까 확실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 부분에서의 좀 차별점을 보였던 부분들이 SK하이닉스의 실적을 조금 더 좋게 또 끌어왔던 부분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현재 입장에서는 SK하이닉스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우위를 점하는 모습을 보일 거라고 예상은 됩니다만 뭐 이후에 삼성전자가 혹시라도 뭐 인증을 HBM3에 대한 인증을 받는다던가 뭐 새로운 이제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재료가 나온다라 그러면 그 상황은 또 그때 가서 해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현재의 위치만 놓고 봤을 때는 SK하이닉스가 앞으로 당분간은 조금 더 우위의 시장에 좀 우위를 가져갈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현재 주가의 위치가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이 SK하이닉스에 대한 실적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 오늘은 관세 영향 때문이니까 중장기적으로 좀 더 긍정적으로 열어놓고 보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SK하이닉스 약세에 대해서는 관세 영향 때문이다라고 얘기해 주시면서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인사이트 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기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럼프의 엇갈린 실적, 조선은 웃고 철강은 울고라는 기사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조선주의 날이었습니다. 조선 기업들이 줄줄이 호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네, 조선업은 트럼프 행정부 이후 대표적인 수혜 산업으로 분류되면서 슈퍼 사이클을 맞이했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은 매출 6조 7천억 원을 기록하면서 8분기 연속으로 흑자를 달성했습니다. 특히 영업이익은 시장의 컨센서스를 65%가량 웃도는 수치를 기록했는데요. 삼성중공업도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 2조 4천억 원, 영업이익 1,200억 원을 기록하면서 모두 전년보다 훨씬 증가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반면 철강주들은 부진한 성적표를 받아들였습니다.
업계 맏형인 포스코홀딩스는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소폭 감소했습니다. 또 2위인 현대제철도 1분기 190억 원의 영업 적자를 받아들였는데요. 두 업계의 희비를 가르는 건 트럼프 효과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조선업을 부활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국내 조선업계에 잇따라서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산 선박에 수수료를 부과하면서 한국 조선사가 이에 대해서 반사이익을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철강업계는 이 트럼프의 관세 폭탄을 맞았습니다. 1분기 미국 수출이 줄어들면서 순환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앞으로 관세율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불확실성은 날로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희비가 엇갈리는 조선과 철강, 이에 대한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먼저 조선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역대급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HD 한국조선해양 등 조선주가 줄줄이 상승 랠리를 보였는데요. 이렇게 조선업에 대한 상승세가 언제까지 지속될 거라고 보실까요? 사실 당분간 조선 업종들의 상승세는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면서 약간의 좀 이제 차익에 대한 부담들, 차익 매물에 대한 부담들이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재료가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이른 시기라고 보이고요. 앞으로도 조선업에 대한 재료들은 계속 꾸준히 밀고 들어올 거고 그에 대한 주가의 상승세는 조금 당분간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이에 대한 근거를 말씀드리자면 일단 오늘 한국과 미국 관세 협상 카드를 좀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협상 테이블에 우리가 어떤 카드를 올려놓든지 간에 미국에서 내려다 놓는 카드의 꼬릿말에는 항상 조선이 달려 있을 겁니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한 부분들도 LNG 운반선이 필요하고요. LNG 운반선을 운영하게 되면 LNG 벙커선도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술력을 갖고 있는 우리 K조선의 협력을 미국이 극적으로 좀 바라고 있는 모습이 있다 보니까 어떤 방법에 있어서든 알래스카 LNG, LNG 사업 수입을 확대시키든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참여하든 우리나라 K조선에 대한 협력을 계속 요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지속된다라 그러면 우리나라 조선업에 대한, 그러니까 조선사들에 대한 수주는 계속 또 꾸준히 증가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최근에 미국에서 지금 현재 LNG선 18척 발주에 대한 프로젝트가 좀 승인을 임박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그게 빠르면 7월 정도에 좀 승인이 돼서 이 수주에 대한 기대감을 좀 끌어모으는데 현재 미국 현지에서도 이 LNG선 18척에 대해서 수주를 우리 K조선에 좀 비중을 싣고 있다라는 기사도 전해지는 걸 봤을 때 확실히 LNG 운반선과 특수선에 대한 기대감은 우리 K조선에 아마 호재로 계속 작용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말씀드리겠고요. 사실 이 LNG에 대한 이벤트 말고도 방산에 대한 이벤트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다음 주 중에는 또 해군성 장관이 방한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이 방산 관련된 MRO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협력 논의를 좀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보니까 현재로선 LNG 특수선에 대한 재료도 너무 좋지만 MRO에 대한 유지보수 정비에 대한 이벤트도 너무 좋기 때문에 양측의 두 가지 섹터의 재료를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조선업은 그 사이에서 조금 더 강한 상승세 또는 강한 재료로 추가적인 상승세가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당분간은 관련 종목들 여러분들 꾸준히 한번 지켜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선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가 상승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또 반면에 철강은 관세 폭탄을 맞으면서 적자를 기록했어요. 또 앞으로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도 남아있어서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철강도 반등 가능할까요? 사실 철강주는 관세에 대한 직격탄, 사실상 그냥 다이렉트로 그냥 머리 한 대 세게 맞은 듯한 정도의 타격인데요. 네. 현재 철강주의 움직임을 놓고 봤을 때에는 일단 알래스카 LNG 관련된 종목들의 이제 이런 그 강관업체라든가 밸브 업체라든가 이런 업체들을 제외하고 사실 미국의 철강에 대한 수출 비중이 매우 높은 기업들, 포스코홀딩스라든가 아니면 현대제철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지금 타격을 좀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만약 지금 차트를 보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 개인적으로는 포스코홀딩스 라든가 이 현대제철의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이미 관세에 대한 영향은 주가에 선반영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관세에 대한 우려가 좀 해소가 된다라 그러면 반등이 나오겠지만 만약 해소가 되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이미 선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악재라는 악성 재료가 해소됐다라는 그런 모멘텀이 발생하면서 오히려 저점에서 좀 반등하는 흐름까지도 저는 한번 흐름을 좀 챙겨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철강주 당장은 좀 시장에서 우려하는 분위기가 크지만 현재 차트는 이미 그에 대한 악재가 선반영되어 있는 수준이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철강주도 저점에서 다시 한번 노려보는 것도 한번 포트폴리오 구성 매우 의미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철강에 대해서는 이제 악재가 주가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반등 가능하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이렇게 성하준 매니저 인사이트 만나봤고요. 내일장 신문도 미리 읽어봤습니다. 이어지는 주주총회에서 내일장을 대비하기 위한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